서양에는 베토벤이 있다면 동양에는 베오가 있다. 그를 겪은 동시대 음악인들이 남긴 말이다. 그러나 정작 이 남자는 자신이 부른 노래가 얼마나 오래 사랑받을지 알지 못한 채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29년 그의 인생 전체를 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 한복판 도로명으로 동상으로 라디오 전파 속에 남아있다. 병들어가는 몸으로 마이크 앞에 섰던 남자 배호. 그가 남긴 노래와 그 뒤에 감춰진 사연을 지금부터 따라가 본다. 1942년 4월 배호는 중화민국 산둥성 진안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배만금, 훗날 배신웅으로 개명했다. 아버지 배국민은 대한광복군 소속으로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인물이었다. 해방 이듬해 3살 배기 배호는 부모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다. 인천의 수용소 생활을 거쳐 정착한 곳은 서울 창신동의 적산가옥. 가난은 이때부터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195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소년 배우는 부산의 친척 집으로 내려가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배움도 안정도 그에게는 사치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외삼촌 김광빈의 악단에서 드럼스틱을 잡았다. 노래가 아니라 드럼이었다. 그는 무대 뒤편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1963년 그는 예명 배호로 데뷔곡을 냈다. 그러나 이 무렵의 배호는 그저 여러 카바레를 전전하는 무명 밴드 리더 중 하나에 불과했다. 반전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배호의 삼종수기자 작곡가인 배상태는 1961년 비 오는 날 서울역 앞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한 멜로디를 떠올렸다. 훗날 돌아가는 삼각지가 될 곡이었다. 그러나 그 곡은 곧바로 빛을 보지 못했다. 배상태는 당시 잘 나가던 가수 남진과 남이래를 찾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스케줄이 바쁘다며 고사했다. 또 다른 가수 금호동에게는 구닥다리 같다는 혹평까지 들었다. 무명 가수 김호성이 먼저 녹음을 시도했지만 작곡가의 마음에 들지 않아 음반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묻혔다. 이 곡은 이렇게 여러 차례 거절당하며 서랍 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때 배상태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궁전 카바레에서 드럼을 치던 자신의 먼 친척 배호였다. 한 곡의 악보를 든 남자가 어느 집 앞에 선다. 문을 연 것은 배호의 어머니였다. 아픈 아이한테 무슨 녹음을 시키느냐 어머니는 반대했다. 1966년부터 배호는 신장염을 앓고 있었다. 녹음실의 설몸 상태가 아니었다. 배호는 악보를 들여다보더니 짧게 말했다. 노래가 좋다고. 그리고 4시간 쉬지 않고 연습했다. 연습을 마친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곧바로 녹음에 들어갔다. 화려한 준비도 여러 번의 재촬영도 없었다. 이 곡은 서울이 아닌 대구 KBS 라디오를 통해 처음 전파를 탔다. 정작 서울 KBS는 무명 가수라는 이유로 방송을 거절했었다. 발매 이후 이 노래는 20주 동안 가요 순위 정상을 지켰다.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던 서른문턱의 드러머는 하룻밤 사이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었다. 돌아가는 삼각지의 성공 이후 배호는 누가 울어,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상의 자리를 굳혔다. 그런데 이 히트곡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병상에서 녹음되었다는 점이다. 신장염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그 시기에 그는 오히려 가장 사랑받는 곡들을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그가 무대 위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며 부른 이 노래들이 청중에게는 오히려 더 애절하게 다가갔다는 평가가 있다. 목소리의 절정에서 터지는 애수 섞인 고음은 어쩌면 고통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가요 관계자들은 훗날 배우와 닮은 목소리를 가진 신인을 발굴하려 했지만 끝내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병을 앓으면서도 음정과 박자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정교한 만큼은 누구도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68년 몸이 잠시 회복되는 듯했다. 배우는 스스로 내 생애 최고의 한 해라 부를 만큼 왕성하게 활동했고 1969년에는 TBC, KBS, MBC 주요 가요상을 모두 휩쓸었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은 곧 붕괴의 시작이기도 했다. 쉴 틈 없는 스케줄 속에서 신장염은 다시 악화되었고 그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일부 기록은 그가 휠체어에 의지해 무대에 올랐다고 전한다. 인기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1971년 7월 그는 마지막 정규 음반이 될 마지막 잎새와 영시의 이별을 녹음했다. 제목조차 예언처럼 들리는 이 곡들이 그의 유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무대 위의 배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무대 밖에 그는 정이 많고 여린 사람이었다. 어린 후배 가수 하춘화를 유독 아꼈다고 전해진다. 배우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하춘화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말을 아꼈다. 너 왔구나 짧은 한마디와 함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대구 공연에서 만난 한 여성 팬과는 약혼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녀는 병든 그를 곁에서 간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스스로 모진말을 건네며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 미혼이었다. 화려한 스타였지만 그의 사생활은 병상과 녹음실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71년 11월 7일 배우는 29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다. 기록 A. 배우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귀가하던 길에 비를 맞았고 이로 인한 감기가 신장염을 재발시켰다. 이후 자택에서 어머니 김금순, 여동생 배명신, 작곡가 배상태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기록 B.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배상태와 함께 퇴원해 미아리 자택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두 기록 모두 신장염에 복막염 등 합병증이 겹쳤다는 점, 그리고 그의 곁을 가족과 배상태가 지켰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정확한 임종 장소는 자료마다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끝까지 노래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71년 11월 11일 예총회관 광장에서 가수협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수백 미터 늘어섰고 최희준과 현인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짧은 생 긴 목소리,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1981년 MBC 특집 여론조사에서 배우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에 올랐다. 2005년에는 광복 60주년 기념조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국민가수 10인으로 선정되었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의 도로는 그의 이름을 따 배우길이 되었다. 대중가수의 이름이 도로명이 된 첫 사례였다. 그의 노래비는 삼각지뿐 아니라 경주, 강릉, 인천 등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다. 정작 그의 가족에게 남겨진 삶은 순탄치 않았다. 어머니는 1995년 심장병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여동생은 2003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를 기억하는 혈육은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남았다. 병든 몸으로 4시간을 연습해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했던 그 노래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삼각지역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29 짧았던 생, 그러나 50해가 넘도록 꺼지지 않은 목소리 배우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